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나날이 이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 위협, 경제 위축 확산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또 서울의 중심인 공덕 쪽도 뚫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휴교하는 학교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이게 언제쯤 잡힐지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내용 전해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오늘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자료는 저번 주에 나온 국토부 보도 자료입니다. 자, 2019년 바로 작년이죠. 작년에 임대사업자 등록에 관한 추이, 등록 실적에 관한 내용인데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미 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점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19년 신규 임대 사업자 7만 4천 명, 그리고 임대주택 14만 6천 호 등록이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2018년 대비했을 때 신규로 등록한 사업자가 반 정도로 줄어들었고, 이건 전국 기준이죠. 그리고 신규 등록 주택의 경우에는 61.9% 감소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등록이 그 이전 해보다는 반 이상 줄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적된 등록 사업자가 48만 명 정도, 그리고 등록 주택은 151만 호 정도가 된다.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수도권 전체는 이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2019년 5.6만 명, 5만 6천 명이죠. 작년이 11만 4천 명입니다. 거기에 절반이 감소한 거죠. 50.9% 감소했고, 서울의 경우에는 신규 등록 사업자가 2만 5천 명. 그러니까 2018년 6만 명 대비 58.4% 감소했다. 그러니까 서울의 감소폭이 평균보다 훨씬 높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방의 경우에는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1.8만 명이고 전년으로 2018년으로 비교했을 때 47.3%가 감소하였으니까, 자, 그 전년, 그러니까 2018년이 기록적으로 임대사업자가 많이 등록됐잖아요. 거기에 대비했을 때 이 정도 감소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8년과 비교했을 때는 58.4%나 감소하지만 2017년과 비교를 했을 때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일단은 지방과 서울과 수도권 이 감소폭을 보게 되면은 서울이 가장 크죠. 그 말은 뭐냐면 서울이 2018년 가장 임대사업 등록을 적극적으로 했다. 수요자들의 임대사업자 니즈가 훨씬 컸다. 그 이유가 뭘까? 임대사업자 안에 있는 혜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혜택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월세 놓는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전세 놓고 임대사업자 등록하시는 분이 많았습니까? 우린 이걸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 보도 자료의 메시지가 뭘까? 자, 주된 이번에 폭등장을 두고 많은 원인을 제시를 했는데 그 원인 중 공통적으로 나오는 원인이 임대사업자의 혜택. 그걸 의식하고 또 임대사업자를 축소해 나갔죠. 그러면서 임대사업자가 이만큼이나 줄어들었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등록 임대주택 수에 관해서 또 얘기를 합니다. 자, 2019년 한 해 동안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전국적으로 14만 6천 호가 추가로 등록이 된 것이고,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주택은 150만 8천 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신규로 등록된 주택수는 2018년 38만 2천 호 대비해서 61.9%가 감소하였다. 네, 일단은 2018년 대비했을 땐 그렇겠죠. 하지만 자, 등록하는 사람들이 줄고 등록하는 주택이 줄어드는 것은 좋은 형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잉여주택이 많아야 시장이 돌아가니까. 다만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임대에 등록된 주택의 수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사자성어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등록된 주택이 많고 극적으로 많은 임대 등록이 된 시즌이 2017년, 18년입니다. 그리고 19년까지도 사실상 18년에 대비해서 적은 것뿐이지 결코 적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임대 등록이 된 주택들은 매매 시장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또 2018년 장기로 유도를 했죠. 장기면 8년입니다. 혜택 다 받으려면 10년 임대를 해야만 혜택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등록하시는 분은 10년을 각오하고 모두 등록을 하신 겁니다. 따라서 이 보도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하자면 서울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48,000호로 48,000호는 10년 후에 나올 물건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물론 정부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해 나가면서 이렇게 등록되는 주택의 수가 줄어가는 것은 어느 정도 어떠한 면에서는 좋은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등록된 주택이 많고 그리고 거기서 부여되는 혜택도 막강하기 때문에 이들이 철회하고 다시 매매시장에 내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 자, 최근 5년 신규 임대 등록 실적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2015, 16, 17, 18, 19 이렇게 나와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8년 대비했을 땐 굉장히 큰 감소지만 2017년 보세요. 16년 보세요. 15년 보세요. 2018년 바로 전년도 대비해서 반절로 떨어진 것뿐이지 다른 횟수보다 임대사업자는 더 등록수가 많습니다. 물론 주택은 약간 달라요. 주택은 2015년 14만 호, 20만, 19만, 38만, 14만이니까 뭐 이걸 대비했을 때는 16년, 17년보다는 등록 주택이 줄었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등록하는 임대사업자가 줄어든 것을 보자면 사실 최근 5년간 평균 실적과 비교해서 낮은 등록수를 보이고 있다라고 단언해서 말하긴 좀 어려운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혜택이 있고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주택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10년 동안 장기로 묶일 물건 수는 늘어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거래할 수 있는 물건이 더 줄어들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분석이 됐는데요. 자, 신규로 등록한 임대주택 공시가격과 건축물 유형별로 가장 많이 등록된 금액대 그리고 종목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공시가격별로는 3억 이하 구간에서 3.6만 호가 신규 등록해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건축물 유형별로는 오피스텔이 5만 6천 호 정도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원인은 뭘까요? 자, 일단은 확실히 아파트를 등록하는 수치는 줄어든 것이고요. 자, 꾸준하게 아마 이 구간은 꾸준할 것입니다.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투자처가 메리트가 있고, 또 두 번째 오피스텔. 오피스텔이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뭐가 가장 크게 이득으로 다가올까 생각을 해보면 바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워낙 크기 때문에. 왜냐? 오피스텔은 바로 일반적인 주택처럼 금액대에 따른 취득세율이 다른 게 아니라 무조건 4%입니다. 취득세가 4%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임대사업자를 내게 되면은 엄청나게 감면을 받죠. 금액대별로. 자, 취득세 200이 넘어가게 되면 85% 감면을 받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뭐 소액으로 접근하는, 그러니까 2억도 안 되는 그러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아예 취득세가 면제가 되고요. 제가 지금 방송에서는 또 막힐까봐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제가 어떠한 무언가의 출구를 얘기하면 꼭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말은 안 하겠는데, 오피스텔은 이 취등록세 감면 이런 거 혜택보다 더 어마어마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근데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것 때문에 좀 요즘에 오피스텔 투자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신규로 등록한 임대주택 대다수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시세 9억 정도이고 6억 초과 주택 또한 다가구 주택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최근에 시세 9억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 가격 상승에 관한 연관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말은 뭐냐면
9억을 초과하는 주택들이 올라가는 거는 임대사업자 등록과는 관계가 크게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왜 관계가 없습니까? 관계가 있지. 부동산은 이 각기 종목과 가격과 지역에 따라서 연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확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억 이하에 있는 주택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많아지고 물건이 없어지면서 거래가 되고 이렇게 돼서 어느 정도의 일정 부분의 가격이 오르게 되면 자연적으로 9억 초과하는 고가주택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각으로 이분법적, 삼분법적, 지역에 따라 나누고 단지별로 나누고 가격에 따라 나누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재화가 아닙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움직여야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옵니다. 자, 아무튼 간에 등록된 임대주택 대다수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왜 그럴까요? 당연히 6억 원 이하의 혜택이 여전히 많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6억 원이 넘어가는 초과하는 그런 주택들은요. 이번에 또 정책이 손봐지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이제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건 결과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왜 6억 넘어가는 사람이 등록을 많이 하길 기대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이번 보도자료가 주는 메시지는 임대사업자 등록 62%가 줄었다. 혜택을 축소시키고 그동안 집값 급등의 주범으로 원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목하던 그 혜택들을 다 쳐냈기 때문에 이제 문제될 것이 없다. 봐라, 이렇게 줄어들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9억 넘어가는 주택들이 올라가는 거는 등록하는 주택들이 거의 6억 이하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걸로 끝날까요? 임대사업자 2020년은 더 줄어들고 이제는 임대사업자 끝물일까요? 과연 그럴 것인지 제가 다음 영상에는 임대사업자가 여전히 메리트가 아주 큰 재테크의 전략이라는 점을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규제가 있었습니다. 8.2 대책, 9.13 대책, 11.16 대책까지 계속적으로 규제가 이어져 왔는데 최종적으로 임대사업자를 등록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주택 어떤 게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 주 화요일이 되겠네요. 화요일 날 기다리시면 이 내용 영상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